한여름의 뉴욕은 높다란 빌딩 숲 위로 쏟아지는 강렬한 햇빛이 더욱 극적으로 반사되어 도시 전역이 눈부신 광채로 뒤덮여 있었어요. 낮 시간대의 온도는 이미 사람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훌쩍 올라가 있었고, 그런 날씨가 무색하게 빌딩 숲 사이로 이동하는 이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에 몰두한 채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날 오후 고령의 억만장자 최윤희 회장은 자신이 창립한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스텔라 다이아몬드 본사 건물 60층의 가장 한적한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지닌 다이내믹한 풍경을 천천히 내려다보면서도 사실은 다른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 듯 보였죠. 윤희 회장은 수십 년간 수많은 보석을 수집하고 또 직접 디자인해 왔습니다. 그녀가 만든 어떤 작품들은 전 세계적인 열광을 불러일으켰고 브랜드 가치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평소에 몸에 지니는 보석은 딱 하나였는데요. 바로 왼손 약지에 낀 단순한 반지였어요. 현란한 다이아몬드나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지 않은 비교적 소박한 디자인이었죠. 그러나 이 반지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보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30년 전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여 오직 단 한 번만 세상에 나온 작은 은빛 팔찌였죠. 늘 회장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거나 때때로 잠깐 꺼내보며 생각에 잠기는 그 팔찌는 윤희 회장의 오랜 추억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별 모양과 달 모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윤희 회장만의 상징 같은 것이었어요. 딸 소율이에게 선물해주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고 그 아이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공을 들여 제작했던 것이죠. 그 애가 크면 별처럼 빛나고 달처럼 포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 디자인했지만 오래전 사고로 인해 그 팔찌와 딸의 행방이 흐릿해져 버린 상태였어요. 사고가 벌어졌던 때를 떠올릴 때마다 윤희 회장의 가슴은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한없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당시 2살이던 소율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예기치 못한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렸고 병원과 응급처치실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부상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기록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으며 소율이를 찾으려는 그녀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 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유명 탐정들을 고용하고 각종 수소문을 반복하며 이 아이가 혹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헤아려 봤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이 엉망으로 뒤섞이는 바람에 소율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죠. 지난 30년간 윤희 회장은 회사 경영과 딸 찾기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살면서 한 번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회상의 늪에 빠져 있던 그녀의 귓전에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울렸어요. 회장님, 신입 비서 강미래 씨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준의 말이었죠. 그 음성을 들은 윤희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밀려오던 지난 기억들을 천천히 걷어들이고 현실로 돌아왔어요. 들어오게 하세요. 차분한 목소리에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처럼 딸에 대한 애틋함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예의 바른 몸가짐으로 젊은 여성이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는 남들 앞에서 늘 당당하게 보였지만 첫 출근이라는 긴장감 덕분인지 시선이 다소 신중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최윤희 회장님. 오늘부터 회장님을 보좌하게 된 신입 비서 강미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윤희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미래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번쩍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미래의 오른쪽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팔찌였죠. 그것이 흡사 30년 전 자신이 딸을 위해 제작했던 팔찌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이었어요. 설마 같은 건가? 윤희 회장은 속으로 놀랐지만 아직은 섣불리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자칫 감정이 격해질까봐 침착하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미래 씨 손목에 찬 팔찌가 눈에 띄네요. 특별한 사연이 담긴 보석인가요? 미래는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도 모르게 팔찌에 손을 올렸어요. 아,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남겨주신 물건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별 모양과 달 모양이 달린 가느다란 은팔찌라는 점이 윤희 회장을 더욱 동요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분명 내가 소유리를 위해 만들었던 팔찌와 똑같은데.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잠시 목소리를 고른 뒤 미래에게 말했죠. 그래요. 그렇게 특별한 물건이라니. 잘 간직해 주세요. 그날 하루 종일 윤희 회장은 업무를 보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30년간 기다려온 딸의 흔적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발견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팔찌가 본능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흔들고 있었죠. 너무 이른 생각일지도 몰라. 혹시 세상 어딘가에 비슷한 디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정말 소유리가 나타난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가 퇴근하고 난 뒤 윤희 회장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고 사진첩을 펼쳐보니 어린 소유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차례대로 보였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유리가 2살 무렵 팔목에 그 귀한 팔찌를 차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윤희 회장은 사진 위를 조심스레 손으로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소유리를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소유리 본인이 맞을까? 그녀는 밤이 깊어져도 사무실을 떠나지 못한 채 그날 본 은팔찌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도시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쳐 이글거리듯 빛나고 있었지만 윤희 회장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 회장은 조용히 전화를 걸어 오랜 협력자인 사립탐정 박준호를 불렀어요. 그는 30년 전부터 소유리를 찾기 위해 온갖 수사를 함께 해준 인물로 윤희 회장에게 있어 매우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박 탐정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비서가 있는데요. 그 아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걸 조사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고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병원 기록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두 알아봐 주세요. 윤희 회장은 낮은 음성으로 말했어요. 박준호는 이미 이런 부탁을 여러 차례 들어왔기 때문에 그녀의 의중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짧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날 이후 윤희 회장은 틈날 때마다 미래와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래는 어려서부터 양어머니 이수진 씨 밑에서 자랐고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죠. 또 어머니가 남긴 몇 마디가 있었는데 그 팔찌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줄 열쇠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는 겁니다. 어째서 저 아이가 바로 내 딸이라는 확신이 들어버리는 걸까? 윤희 회장은 조심스러운 동시에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감추지 못했어요. 앞서 비슷해 보였던 사례들이 몇 번 있었지만 막상 결과는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며칠 뒤 박준호가 몇 장의 보고서를 들고 본사로 들어왔어요. 윤희 회장은 다소 긴장된 상태로 사람들 눈을 피해
박준호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난 뒤에야 탐정은 입을 열었죠. 먼저 강미래 씨의 출생 기록입니다. 공식적으로 1994년생, 올해 30세이고 양어머니는 이수진 씨라는 분으로 확인됩니다. 이수진 씨는 5년 전에 암으로 사망하셨고 입양 사실은 정식으로 등록돼 있긴 한데 서류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 회장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1994년이면 소율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 시점이랑 겹치잖아요. 윤희 회장은 창밖을 잠깐 바라본 뒤 재빨리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박준호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입양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몇 개 있어요. 당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병원 기록이 대거 소실되거나 뒤죽박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미래 씨가 원래 어느 가정의 아이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병원 차원에서는 일시 보호가 필요하던 아이를 이수진 씨가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로 크게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 윤희 회장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머릿속에는 30년 전 차 안에서의 끔찍했던 충돌 소리와 비명,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 딸을 찾지 못했던 절망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물론 가능은 합니다. 다만 당사자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면 우회적으로 샘플을 얻어야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회장님과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 회장은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미래가 만약 정말 소율이라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가가가면 오히려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불확실하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요. 그녀는 탐정에게 서류를 돌려주며 어떻게든 조용히 샘플을 채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 회장은 사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의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다채로운 빛으로 물든 도시가 창문에 어렴풋이 반사되면서 마치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듯한 기분이 들었죠. 혹시 정말 소율이가 돌아온 거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내 딸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30년의 공백을 설명해야 하지? 그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가슴 한편에서 일렁이는 걸 느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회사의 30주년 기념 파티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기념 파티는 스텔라 다이아몬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룩해온 성과를 한자리에 보여주고 브랜드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조명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윤희 회장은 전 세계의 주요 고객사 대표들과 패션 주얼리 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했고 행사 규모는 엄청난 관심을 모을 정도로 컸습니다. 윤희 회장은 미래에게 이번 행사에 꼭 참석해서 여러 가지 실무를 도와달라고 제안했어요. 사실은 행사 준비를 구실로 조금 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가 궁금해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미래는 기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행사를 위해 회사 지하에 마련된 금고로 작품을 꺼내러 내려갈 때 윤희 회장은 일부러 미래를 동행시켰어요. 미래 씨, 이쪽이 스텔라 다이아몬드의 고가, 주얼리들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이번 행사에서 예전부터 간직한 디자인들도 함께 전시해야 하니까 나랑 같이 골라봅시다. 그녀는 금고 문을 열고 여러 해 동안 만든 주얼리들을 조심스레 꺼냈어요. 그러다가 윤희 회장은 30년 전 만든 스케치북을 발견했죠. 이건 내가 처음 주얼리에 뛰어들었을 무렵의 디자인 노트예요. 거기엔 별 모양과 달 모양을 조합한 팔찌, 그림도 있을 거예요. 오래된 것이라 투박해 보이지만 내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죠. 미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어요.
실제로 별과 달이 함께 있는 디자인을 보고는 감탄 어린 목소리를 냈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별과 달이라는 상징을 활용해 뭔가 스토리를 담은 것처럼 보여요. 윤희 회장은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내가 딸을 위해 만들었던 거라.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사라졌어요. 마지막 말은 조용한 한숨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미래는 의아하다는 듯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회장님께 따님이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윤희 회장은 시선이 잠시 흔들리다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소율이라는 아이였어요. 2살 무렵 우리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 현장의 혼란 속에서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참 힘들어요.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케치북 속 그림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손목에 있는 팔찌를 매만졌는데 그 모습에 윤희 회장은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왔어요. 정말 비슷해. 이 팔찌와 소율이 팔찌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한참 뒤 미래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도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지만 제 팔찌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팔찌 위에 살짝 손을 올린 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희 회장은 미래의 손목을 잠깐 응시하다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생각 있어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어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미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오래 망설이진 않았어요. 평생 품어왔던 물음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암시를 풀어낼 기회가 왔다고 느꼈죠. 네. 사실 저도 제 뿌리가 궁금하기는 해요. 만약 제가 뭘 몰랐다면 이 팔찌가 알려주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용히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희 회장은 예전처럼 우회적으로 샘플을 채취하는 대신 이번에는 미래의 동의를 얻었으니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결과는 약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고 윤희 회장의 마음은 그간의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정도로 초조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행사는 하루하루 다가왔고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어요. 윤희 회장은 매일 미래에게 이런저런 업무를 맡기면서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말을 주고받는 중 미래가 무심결에 쓰는 표현이나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습관들이 어딘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죠. 특히 한 번은 미래가 식사 중 뜨거운 국을 먹다 혀를 대이는 바람에 물을 급하게 마시는데 이 모습이 윤희 회장의 기억 속 어릴 때 소율이와 똑같아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너무 닮았어. 하지만 일단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어.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일주일 뒤 박준호가 봉투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표정과 달리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죠. 윤희 회장은 그의 모습에서 무언가 중대한 소식이 있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윤희 회장은 봉투를 건네받았지만 열지 못했어요. 제가 직접 보는 게 맞을지 각 탐정님이 먼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부탁했죠. 박준호가 천천히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강미래 씨는 99.9% 확률로 회장님의 친딸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희 회장은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린 소식이었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실이 한순간에 그녀를 무너뜨릴 듯 몰려왔죠. 곧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내 딸이 돌아왔군요. 그렇게 30년간 붙잡고 놓지 못했던 희망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윤희 회장은 기쁨과 슬픔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이 사실을 미래에게 전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죠. 이제 미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하지? 그 아이도 충격을 받을 텐데.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박준호는 묵직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을 테니까요. 윤희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래도 너무 늦추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30년을 기다렸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고도 싶습니다. 그날 밤 윤희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 안에서 늦도록 서성였어요. 사진첩과 그 안에 담긴 소유리의 추억들을 꺼내보면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오히려 가슴이 더 미어졌죠. 나 없는 동안 이 아이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그래도 다행히 이수진이라는 분이 돌봐주셨겠지만 그녀는 그간의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와 묘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밖을 보니 어느덧 뉴욕의 밤거리가 화려한 불빛들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퇴근길에 오가는 차들의 불빛과 도심 속 환한 간판들이 뒤섞여 매혹적인 야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러나 윤희 회장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꿈인 양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내 딸이 정말 내 곁에 있었던 거네. 강미래, 아니, 최소율 이제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윤희 회장은 결심한 듯 곧장 전화를 들고 아직 퇴근하지 않은 미래에게 개인적 초대를 했어요. 내일 저녁에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집무실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조금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미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미래는 어리둥절하면서도 회장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흔쾌히 수락했죠. 이제 윤희 회장은 강미래가 바로 자기 딸임을 알게 된 뒤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전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망설일 수는 없었어요. 30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순 없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라 생각했죠. 그렇게 윤희 회장의 오랜 기다림 끝에 빛을 본 진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어요. 운명처럼 다시 마주한 모녀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 거대한 비밀이 밝혀진 뒤의 파장까지. 그 모든 것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몫이지만 적어도 윤희 회장은 지난 30년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순간에 한 발짝 다가선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희 회장은 본사 인근의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그녀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난 뒤 직접 차를 몰아 미래를 그곳으로 데려갔죠. 미래는 이 갑작스러운 외부 식사 제의에 살짝 놀랐지만 동시에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도착한 레스토랑은 현란하지 않고 은은한 조명이 깔린 곳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우아한 분위기가 풍겨나왔고 자리에 앉자마자 한적하고 아늑한 기운이 두 사람을 애워쌌죠. 마음에 드나요? 자주는 아니어도 내가 특별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면 이곳을 찾곤 해요. 윤희 회장은 물잔을 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레스토랑 실내를 둘러보았어요. 네. 차분하고 좋아요. 회장님이 왜 이 장소를 골랐는지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의아함도 섞인 눈빛으로 회장을 살폈어요. 오늘 저를 따로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혹시 행사 관련 마무리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윤희 회장은 잠시 답을 하지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죠. 물론 행사 준비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무겁게 들리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네요. 그 말에 미래는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혹시 저와 관련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감 어린 떨림이 배어 있었어요. 윤희 회장은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을 살며시 풀고 미래를 또렷이 바라보았어요. 최근에 우리가 DNA 검사를 했잖아.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정말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왔나요? 전 아직 연락이 없어서 몰랐는데요. 미래는 숨을 고르려 애쓰면서도 표정이 굳어지는 듯 했어요. 윤희 회장은 종이장처럼 얇은 호흡을 가다듬은 뒤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가 보여준 바에 따르면 너가 바로 내 딸이더라고. 유전학적으로 99.9% 일치했어요. 강미래가 곧 최소율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어. 미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사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그녀는 멍하니 윤희 회장의 얼굴과 자신의 팔찌를 번갈아 보았죠.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그 실종됐던 아이인 건가요? 윤희 회장은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래. 그때 너가 2살 무렵이었고 우리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이후로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30년이 지나 이렇게 내 앞에 와 있다니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 미래는 그 말을 듣고도 쉽사리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커다란 충격을 받은 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죠. 사실 그녀도 어릴 적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 팔찌가 뜻밖의 비밀을 품고 있을 거라고 어머니 이수진이 얘기했던 적도 떠올랐어요. 그러나 막상 눈앞에서 너는 내 딸이다라는 진실이 펼쳐지자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랐죠. 그녀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물었어요.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하다가 양어머니 이수진 씨 손에 자라게 된 걸까요? 만약 그때 사고가 없었다면 전 이미 회장님 곁에서 살았을 텐데. 윤희 회장은 식사를 미처 시작하지도 못한 채 오직 물잔만을 손가락으로 매만졌어요. 이수진 씨가 너를 데려간 경위는 나도 아직 자세히 몰라. 다만 사고 직후 병원 기록이 심하게 소실됐고 당시에 많은 부상자와 고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 아마도 너를 보호하려던 마음이 컸던 게 아닐까 싶어. 적어도 악의적으로 너를 빼앗아 갔다기보다는 운명처럼 내가 그녀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미래는 고개를 떨군 채 팔찌를 살펴보았어요. 별과 달이 은은하게 빛나는 그 장식은 자신이 평생 궁금해했던 뿌리를 비밀리에 지목해주는 열쇠였던 셈이었죠. 이제 그 팔찌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게 다가왔어요.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이수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언젠가 이 팔찌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줄 거야. 너는 그걸 알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윤희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너의 양어머니도 분명 너에게 해줄 말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얼마 살지 못하셨다니 그 얘기를 끝까지 못 해주셨겠지. 아마 너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난 믿어. 그제야 미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만히 훔치면서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죠.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이 하얗게 돼요. 제가 정말 회장님의 딸 최소율이라는 존재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윤희 회장은 미래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들리려 노력했어요. 당장 무언가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 나도 지금 막 이 사실을 너한테 알린 것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30년의 공백이 너무 크잖아. 천천히 나와 함께 생각해 보면 돼.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여전히 충격이 크다 보니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저를 들었지만
결국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했죠. 윤희 회장 역시 같은 상태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작은 은팔찌가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식사는 거의 먹지 못한 채 윤희 회장은 미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서도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공기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진 않았어요. 기나긴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눈빛이 오갔고 그 시간은 오히려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는 데 필요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좋겠다.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대화해보자. 회사 일도 계속 해줘야 하고 행사 준비도 마쳐야 하니까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건 변함없어. 도착 후 미래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윤희 회장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래는 눈물을 삼키듯 입술을 질끈 깨물고 짧게 대답했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그녀는 이 어색하게 나온 호칭에 놀랐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희 회장은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질 듯 벅차올랐어요. 그렇게 미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윤희 회장은 차에 혼자 남아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어요. 소율아, 정말 너를 이렇게 부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미 30년 전 사고로 흩어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지만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미래는 침대 위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태껏 궁금해하고 답을 찾지 못했던 정체성의 비밀이 단숨에 풀려나간 것도 모자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팔찌가 모녀의 인연을 연결해 주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에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 회장님의 딸이라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수진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며 밤이 깊어갔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눈가가 조금 부은 상태로 출근했어요. 그녀는 회사 로비에서 일찍부터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가 윤희 회장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죠. 어제 대화를 나눴지만 오늘부터는 어떠한 태도로 지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 그냥 평소처럼 대하면 될 텐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윤희 회장을 대면했을 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회장님이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윤희 회장도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표정으로 밝게 미소 지었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죠. 행사 준비는 잘 되어가니? 이제 며칠 뒤면 무대 세팅이 시작될 텐데 혹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 두 사람 사이에는 극도로 사적인 이야기를 공유한 뒤에도 회사 업무 앞에서만큼은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가 유지됐어요. 그러나 이미 서로가 모녀라는 진실을 알고 있기에 대화 중간중간 은은하게 형성되는 친밀감은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죠. 네. 팀장님들과 다 논의했습니다. 다만 해외 VVIP 손님들 도착 일정을 조금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자료를 잠시 후 드릴게요. 미래는 프로답게 브리핑을 이어갔어요. 윤희 회장은 그런 미래를 보며 대견함을 느꼈어요. 분명 이 아이가 내 딸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충분히 알아야 해. 언제쯤 그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되풀이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윤희 회장은 일부러 미래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전에는 드물게 있던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능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답니다. 회사 1층 레스토랑으로 갈까? 아니면 아예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할까? 그녀는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미래는 이미 어젯밤의 충격이 조금 가라앉았는지
밖은 어제도 나갔으니까 1층이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서로가 모두 웃을 때 사소한 표정과 손짓이 서로 닮아 있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새롭게 다가왔죠.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윤희 회장은 예약석으로 안내받았어요. 이곳은 언제나 그렇듯 깔끔한 식사와 조용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라 회사 임원들이 종종 방문하곤 했죠. 둘은 자리에 앉자마자 물과 메뉴판을 받아들였어요.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파스타가 있는데 맛이 제법 괜찮아. 너도 한번 시도해 보겠니? 윤희 회장이 권했어요. 미래는 메뉴판을 넘기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파스타 좋아해요. 이탈리안 음식이라면 거의 다 잘 먹는 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취향을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주문을 마쳤죠. 식사가 나오는 동안 윤희 회장은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혹시 이수진 어머니의 예전 물건이나 서류 중에 너의 출생과 관련된 다른 단서가 남아있진 않았니? 내가 묻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를 못 찾았어.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에 있는 상자 중에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옛날 일기장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가 10살쯤 됐을 때 적으신 기록 같은 게 조금 남아 있는데, 미래가 혹시 다른 부모가 있는 아이일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윤희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해졌어요. 이수진 씨가 알고 계셨구나. 근데 너를 보내기엔 정이 너무 들어서 쉽사리 입을 뗄 수 없었을 것 같아. 어머니가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진작 얘기해 주셨겠죠. 그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불안해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 말은 윤희 회장의 마음을 서늘하게 적셨어요. 내 딸을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준 분이 있다니. 난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잠시 후 파스타가 식탁 위에 놓였어요. 둘은 젓가락과 포크를 번갈아 가볍게 돌리며 식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대화가 끊기진 않았어요. 오히려 음식 한 입 먹고 다시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았어요. 사실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딸이라면 난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갑자기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 너는 이미 성인이잖아.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함께 깔려 있었어요. 미래는 그것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어요. 아직 정체성의 충격 속에 있지만 최소한 회장이 너무 과도하게 다가오지 않고 자신의 삶을 존중해 줄 거라는 신뢰가 생긴 거죠. 감사해요. 저도 하루아침에 인생이 확 바뀐다는 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제 친아버지에 대한 정보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었나요? 그 질문에 윤희 회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최윤석은 딸이 실종된 뒤 2년이라는 세월을 괴로워하다 결국 심신이 지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가 딸을 잃고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내 아버지는 정말 다정하고 의욕적인 사람이었어. 주얼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내 곁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셨고 무엇보다 너를 끔찍이 아끼셨지. 사고 이후에 너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쓰다가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셨거든. 미래는 묵묵히 듣고 있다가 말을 꺼냈어요. 그분도 저를 찾다가 돌아가신 거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미안하고 슬퍼요. 내가 뭘 어쩔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윤희 회장은 미래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너가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믿고 싶다. 그녀들은 그렇게 한참을 대화했고 식사 시간이 끝날 무렵에는 서로 가슴속에 작은 평온함이 깃드는 듯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나오면서 윤희 회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도 일이 많을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회장님도 푹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서로 쓴웃음을 지었죠. 두 사람의 관계가 분명 어제와 달라졌음에도 아직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모르겠는 어색함이 남아 있었어요. 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미래는 회장의 허락을 구해 반차를 냈어요. 그녀는 집에 남아있는 이수진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무엇이라도 더 찾아내고 싶었죠. 집 정리를 하다가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때 내가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박스가 몇 개 있긴 했는데 잘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작은 희망을 품고 아파트 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이수진의 방에 있던 서랍, 벽장 속 상자, 그리고 오래된 서류, 철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옷가지 사이에 끼어 있는 사진첩, 빛바랜 편지 꾸러미, 그리고 메모장 같은 것이 중구난방으로 나왔죠. 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기억을 남겨두신 줄은 몰랐는데. 미래는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펼쳐봤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와 어린 미래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해변에서 햇빛을 가득 받은 소녀의 웃음, 병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이 계셨구나. 미래는 사진 속의 추억을 꺼내 볼 때마다 뭔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사진첩 뒤쪽 어느 페이지에 이상하게 오래된 문서 같은 종이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건 뭐지? 사진이 아니라 서류 같은데.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냈죠. 거기에는 당시 병원의 임시 기록처럼 보이는 몇 줄의 문구와 담당자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어요. 환자명 미상, 대형 사고 아동, 보호자로 이수진 간호사 임시 배정, 입양 서류 후속 진행 필요. 이런 식으로 손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반쯤 찢어진 것 같아 완전한 문서가 아니라서 이게 언제 작성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짐작해야 하는 흔적이었죠. 미래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종이 뒤쪽에 작게 적힌 낙서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기록이 사라졌다. 누가 언제 이 아이를 데려갈지 모르니 내가 데려가야 한다. 아마도 이수진이 쓴 메모 같았죠. 그 문장을 본 순간 미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수진 어머니 품으로 들어왔구나. 당시에 부모님을 못 찾았으니 기록도 없었고 결국 어머니가 날 거둬준 거야. 미래는 한동안 그 문서를 붙들고 깊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진첩을 다시 넘겨보니 마지막 장에는 작은 편지가 봉투 없이 끼워져 있었어요. 편지에는 사랑하는 미래에게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필체가 다소 떨려 보였죠.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단다. 하지만 너가 고통받을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결국 진실을 알려주지 못하고 떠나게 돼 미안해. 그러나 걱정하지 말렴. 언젠가 너의 운명은 너를 제자리로 데려갈 거야. 이 팔찌가 꼭 너를 인도해 줄 테니 절대로 놓치지 마라. 사랑해. 이수진. 펜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뒷부분 문장은 흐릿하게 보였어요. 마치 그녀가 이 편지를 마무리 짓기 전 다시금 고민하다가 멈춘 흔적 같았죠.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편지 전반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미래는 편지를 꼭 쥔 채 마치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흐느꼈어요. 한동안 아파트를 정리하던 미래는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종일 울고 멈추고 다시 기억들을 되짚는 과정을 반복하느라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그래도 잘 찾아봤다. 이렇게라도 어머니가 어떻게 날 보호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날 직접 보내지 못했는지 알겠어.
그녀는 가슴 깊이 새겨진 것 같은 양어머니의 흔적을 끌어안으며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그날 밤 미래는 윤희 회장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메시지를 남기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오늘 반차 내고 집에서 정리를 좀 하면서 몇 가지 서류와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복잡해요. 내일 회사에서 뵙고 말씀드릴게요. 윤희 회장은 메시지를 보고 바로 전화할까 하다가 미래가 일부러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짐작했어요. 지금은 혼자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죠. 그래서 길게 답하지 않고 짧게 남겼어요. 알겠다. 내일 보자.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그녀 또한 이제 미래에게 조급하게 다가가기보다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어제와 달리 훨씬 편안한 표정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이수진 어머니가 남긴 임시 기록과 편지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윤희 회장 방으로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래, 들어와. 미래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제 찾은 기록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윤희 회장은 미리 준비해둔 안경을 꺼내고 미래가 내민 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병원 임시 기록과 이수진이 남긴 메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까지 전부 빠짐없이 읽었죠. 읽는 내내 그녀의 표정은 수백 가지 감정이 뒤섞인 듯 복잡했지만 마지막 편지 부분을 보고 나서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어요. 이수진 씨가 참 따뜻한 분이었구나. 기록을 보니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너를 절대 놓아주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 상황이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가 일찍 만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내가 이분 덕분에 안전하게 자랐다는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해. 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계셨기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수진 어머니가 제게 베푼 사랑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친어머니인 회장님을 외면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두 분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윤희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다 잠시 뒤에야 목소리를 꺼냈죠. 고맙다. 그 말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네. 나는 혹시라도 너가 나 때문에 양어머니를 배신하는 느낌을 받을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어. 미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이제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태준 비서실장이 곧 열릴 행사 관련해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윤희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즉시 업무 모드로 돌아섰죠. 좋아. 강미래, 비서도 같이 와서 듣도록 하자. 오전 중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녀는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며 미래에게 의자 하나를 내주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회장과 비서의 위치로 돌아가 행사 준비에 몰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가족의 감정이 깊숙이 흐르고 있었죠. 일정 조율, VIP 응대, 무대 연출 등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끝날 때까지 윤희 회장과 미래는 서로에게 특별한 눈빛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단 한순간도 상대를 잊지 않았어요. 점심 무렵 빠듯한 미팅이 잠시 끝나고 윤희 회장과 미래는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섰어요. 비서실 직원들과 간단히 식사할 겸 구내 식당으로 향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어 보였지만 두 사람은 이미 예전과 다른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삶의 궤적이 다르다는 게 문제되지 않았고 서로가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함께하려는 의지만은 확고해졌죠. 한편 30주년 기념 파티가 다가옴에 따라
회사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인터뷰 요청도 빗발치고 외부 기자들도 슬슬 취재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었죠. 언론에서는 억만장자 최윤희 회장의 브랜드 30주년 뉴욕 초호화 파티 예고 같은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미래는 문득 이제는 정말로 윤희 회장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밝힐지 말지는 결정된 바 없었어요. 윤희 회장은 신중히 접근하자고 했고 미래도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 여겼죠. 며칠 뒤 미래는 저녁 근무를 마친 후 사무실 정리를 하다가 윤희 회장의 방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시간까지 뭘 하고 계시지? 피곤하실 텐데.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려 보았죠. 그러자 안에서 들어오렴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 안에는 회사의 옛날 앨범들과 소율이 어릴 적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윤희 회장은 그 사진들을 만지작거리며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죠. 파티 때 전시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걸 들추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미래는 조용히 다가가 사진을 살펴보았어요. 소유리로 보이는 작은 아이가 2살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나이에 귀여운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죠. 또 다른 사진에서는 남편 최윤석, 그리고 젊은 윤희 회장과 함께 밝게 웃고 있는 장면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 시절에 제가 함께 있었다니.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 참 묘하네요. 윤희 회장은 사진을 넘기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사진으로 보면 모두가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그 시절 우리도 나름 고생이 많았어. 기업을 키우느라 온갖 고된 일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너를 키우는 건 정말 큰 행복이자 도전이었지. 그래도 그런 일상이 순식간에 깨져버릴 줄은 몰랐어. 미래는 사진 속 어린 소유리의 모습과 거울 속 자신을 번갈아 상상했어요. 그게 나였구나. 그 시절에 나는 엄마 아빠와 그런 일상을 보냈구나. 이제는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그려지던 과거가 사진이라는 구체적 증거로 다가오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 사진들 언제쯤 저도 한부 복사해 갈 수 있을까요? 두고두고 보고 싶어요. 미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너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일단 원본은 놓고 가야 해. 이 앨범은 내가 아끼는 보물이라서.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 문득 미래는 생각을 정리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아직은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회장은 잠시 숨을 멈춘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띄웠어요. 물론 좋지. 내 입장에선 정말 고맙고 기뻐.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어. 우린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니까. 그들 사이에는 어설프지만 분명한 애정이 맺혀가고 있었죠.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난 뒤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둠 속에 묻어둔 아픔을 마주하고 조금씩 함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미래는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만지며 이수진 어머니도 지금 이 순간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윤희 회장은 다짐을 되뇌었답니다. 소유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서로를 지켜주며 걸어가자. 결국 두 사람은 파티 전날 밤까지도 회사에 남아 옛 추억과 현재의 고민을 오가며 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전히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30년의 빈 시간을 당장 보완할 수 있는 묘책도 없었지만 적어도 모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답니다. 스텔라 다이아몬드의 30주년 기념 파티 전날 밤 본사 건물은 낮과는 달리 한적했어요. 많은 직원들이 준비를 마치고 퇴근한 뒤였지만
일부 스태프들은 마지막 무대 세팅과 조명을 점검하느라 늦게까지 잔류했죠. 그 사이 윤희 회장과 미래는 최종 리허설을 지켜보기 위해 VIP 대기실 근처 무대 쪽을 오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외견상으로는 여전히 회장과 비서의 역할에 충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호칭을 넘어선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된 상태였죠. 음향은 이 정도면 훌륭해. 내일 행사에 문제 없겠는데. 윤희 회장은 무대 담당 매니저에게 간단한 피드백을 전했고 스태프들은 곧 퇴근 준비를 마쳤어요. 미래는 스태프들을 배웅한 뒤 무대 위에 혼자 남아 연단과 주변을 살펴봤어요. 커다란 스크린이 달린 무대 중앙엔 스텔라 다이아몬드 로고가 빛나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이번 행사를 기념하는 대형 플래카드가 세워져 있었죠. 이 무대 위에 회장님과 내가 함께 서게 될 날이 오다니. 꿈만 같네. 미래는 스스로에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천천히 걸어온 윤희 회장이 미래를 불렀어요. 미래야.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정말 많은 손님이 몰려올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동시에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는 듯 했어요. 미래는 약간 피곤해 보이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네. 그럼 회장님도 조금만 더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오늘은 저도 간단히 마무리만 하고 바로 집에 갈 예정이에요. 두 사람은 간단히 미소를 교환하고 각자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에 집중했죠. 1시간 뒤 미래는 사무실을 빠져나오면서 문득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깜깜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낮 동안의 번잡함이 사라진 뉴욕 도심이 고요하게 식어가고 있었죠. 내일이 지나면 뭔가 더 달라질까? 그녀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사무실을 정리하고 퇴근을 서둘렀어요. 집에 도착한 미래는 잠들기 전 이수진 어머니의 편지를 한 번 더 읽어보았어요. 결국 이 팔찌가 내 운명을 밝혀줄 거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 문장을 재확인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이 모든 일이 운명인 것 같아요. 내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미래는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스스로를 토닥이며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겨우 잠들었답니다. 한편 윤희 회장은 아직 회장실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 테이블 조명을 켠 채 사진첩과 옛 서류들을 훑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소유라, 우리가 함께 이 무대에 설 날이 오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다. 이제 너에게서 잃어버린 시간을 빼앗을 순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함께 하고 싶어.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팔찌 복제품을 살짝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밀쳐두었어요. 그건 30년 전에 만들었던 디자인과 똑같은 것이었지만 아직 미래에게 건네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일 행사가 끝나면 그 다음엔 조금 여유가 생기겠지? 그때 자연스럽게 전해줘야겠다. 윤희 회장은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고 창밖은 완전히 잠긴 밤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늦은 시간 빌딩을 지키는 경비원들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이 약간 흐려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실한 별빛이 은은히 반짝이는 듯 느껴졌어요. 소유라, 내일은 우리 정말 멋진 추억을 만들자. 그녀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드디어 30주년 기념 파티 당일이 밝았어요. 아침부터 스텔라 다이아몬드 본사 건물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고 여러 방면에서 도착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행사장 근처의 로비는 꽃장식과 고급스러운 카펫으로 꾸며져 한층 더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일찍부터 도착해 파티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VIP 의전 담당들을 관리했어요. 한쪽에서는 유명 모델들과 스타일리스트들이 대기 중이었고, 또 다른 공간에서는 기자들과 사진작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모여든 귀빈들이 속속 등장하고, 매 순간 스마트폰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축하 무드가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참 바쁘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니. 미래는 조금 정신없었지만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갔죠. 심지어 어떤 초청객들은 신입 비서치고 대단한 애라며 은근히 그녀를 칭찬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래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론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전부터 이어진 리허설과 사전 이벤트가 막을 내린 후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기념식이 시작됐어요. 먼저 영상이 상영되었고 스텔라 다이아몬드의 역사와 윤희 회장의 업적을 대중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죠.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쌓인 주얼리 디자인의 변천사와 회사 성장 과정을 스크린으로 지켜보며 박수와 감탄을 보냈어요. 그 다음 윤희 회장은 무대에 올라가 청중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인생의 대부분을 바친 스텔라 다이아몬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연설을 이어갔죠. 미래는 무대 뒤편에서 윤희 회장을 지켜보며 마치 엄마를 응원하는 딸의 마음처럼 살짝 가슴이 울컥했어요. 평소에 보아온 회장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업무 태도와 달리 지금은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곧 이어 행사 하이라이트로 준비된 주얼리 쇼케이스가 펼쳐졌어요. 모델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대표 작품들을 선보였고, 그 중에는 30년 전 디자인 스케치로 만든 빈티지 팔찌와 목걸이도 있었어요. 윤희 회장은 쇼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대 옆에 서서 뭉클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모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쇼케이스가 끝난 후 윤희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스텔라 다이아몬드의 기본 철학은 별과 달처럼 언제나 빛을 잃지 않는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결심한 듯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존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는 무대 뒤에서 숨을 멈춘 채 윤희 회장의 입술이 어떤 말을 내뱉을지 주목했어요. 설마 벌써 날. 그러나 그녀도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죠. 윤희 회장이 오늘 기념 파티 자리에서 뭔가 특별한 발표를 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30년 전 큰 사고로 딸을 잃었었는데 사실 그 딸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윤희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또렷했고 객석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그 딸이 누구인지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바로 제 비서로 일하고 있던 강미래 씨가 제 친딸인 최소율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행사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내 취재진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모두가 놀라는 눈길로 무대와 주변을 둘러보았고 윤희 회장은 고개를 돌려 미래를 바라봤죠. 미래야, 무대로 나와줘.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용기를 내서 무대로 나갔어요. 그녀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윤희 회장은 미소를 띠고 손을 내밀었죠. 미래는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청중 앞에 섰어요. 방금까지 소나기처럼 쏟아지던 카메라 플래시가 한층 더 격렬해지며
순간 행 사장이 하얗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2살 무렵 사고로 인해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겠지만 저는 딸의 앞으로를 응원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갈 겁니다. 윤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자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래는 그 엄청난 시선 속에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긴장했지만 이내 회장의 손을 꼭 잡은 채 짧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미래. 아니, 최소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르셨겠지만 저 역시 이 브랜드를 사랑하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객석을 가득 메우자 윤희 회장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미래를 바라봤어요. 소율아, 이제 내가 어디에 있어도 누구 앞에 서 있어도 당당하게 빛나길 바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표현 못할 감정들이 차올랐지만 순간 적어도 이 무대 위에서만큼은 그 모든 감정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싶었어요. 행사가 이어지는 동안 기자들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사연을 궁금해했고 참석자들은 한편으로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모든 시선이 그녀들에게 쏟아졌지만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쇼케이스와 공식 발표가 끝난 후 윤희 회장은 미래와 함께 무대 아래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미래의 손목에 은은한 광채를 띤 새로운 팔찌를 직접 채워주었죠. 30년 전 디자인에 작은 하트 참을 더해 업그레이드한 것이었어요. 이건 너와 나, 그리고 너를 키워준 이수진 어머니를 상징하는 3가지 의미가 담긴 팔찌야. 별과 달이 만난 곳에 사랑의 마음을 살짝 보탰어.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미래에게 팔찌를 고쳐 채워주었어요. 미래는 감동에 목이 메어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어떤 형태로든 30년간 비어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동시에 커다란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고마워요. 앞으로 정말 우리 같이 걸어가요. 윤희 회장은 작게 끄덕이며 미래를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축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음악 소리, 그리고 주얼리 쇼케이스장이 뿜어내는 화려한 조명이 한데 어우러져 두 사람을 감싸는 하나의 이야기가 빛나는 장면을 연출해냈어요. 그날 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본사 건물을 나설 때쯤 이미 밖은 제법 어두워졌지만 하늘가에는 어렴풋이 별빛이 떠 있었어요. 윤희 회장과 미래는 은팔찌가 만들어내는 작은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맞춰 주차장으로 향했죠. 어느새 미래의 왼쪽 손목에는 이수진 어머니가 물려준 옛 팔찌, 오른쪽 손목에는 윤희 회장이 새로 준 팔찌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두 팔찌가 부딪힐 때마다 별과 달과 하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마치 세 사람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듯 했죠. 수고했어. 오늘 많이 고생했지. 윤희 회장이 말하자 미래는 작게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야말로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남은 건 우리 둘이 함께 채워갈 시간뿐인 것 같아요. 서로를 회장님이 아니라 엄마라 부르려 애쓰는 미래의 말투에 윤희 회장은 따뜻한 눈길을 보냈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달빛 사이로 작은 별들이 서서히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 풍경은 이수진의 미소와 최윤석의 사랑이 어딘가에서 고요히 지켜보는 듯한 평온하고도 벅찬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어요. 어둠이 점차 짙어지는 밤하늘을 향해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미래는 은빛 달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별들을 하나씩 세어보았죠.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요. 정말 제게 가족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저 역시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게요. 윤희 회장은 미래가 가진 미묘한 감정의 결을 느꼈어요. 스스로는 담담한 척 말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격렬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천천히 가자. 우리가 놓쳤던 시간들이 워낙 길었으니까. 한꺼번에 채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지? 회장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미래는 그 말에 작게 웃음을 지으며 손목에 차고 있던 2개의 팔찌를 번갈아 내려다보았어요. 오른쪽 손목에는 윤희 회장이 새로 만들어준 팔찌가, 왼쪽 손목에는 이수진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옛 팔찌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죠. 이 두 팔찌 소리가 함께 맑게 울리는 걸 들으면 왠지 두 분의 마음이 동시에 내게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녀는 손목을 살짝 움직여 별과 달, 그리고 작은 하트 참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윤희 회장은 그 맑은 소리를 듣자 자연스레 시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달빛의 어슴풀에 비친 구름 사이로 별이 몇 개쯤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어쩌면 이수진의 미소와 최윤석의 사랑이 그 어두운 하늘 어딘가에서 부드럽게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도, 그리고 내 아버지도 분명 지금 우리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녀는 애틋한 목소리로 미래에게 말했어요. 미래는 창문을 조금 내려 한껏 차가워진 공기를 느껴봤어요. 밤바람이 스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스하게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죠. 내일은 뭘 해볼까요?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 추억 장소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이전에 별로 말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녀는 문득 떠오른 듯 이수진 어머니와 함께 자주 산책하던 공원이나 대학 시절 혼자 공부하러 다니던 도서관 같은 곳을 이야기했어요. 좋지. 어디든 너가 원하는 곳이면 나도 함께 가보고 싶어. 오랜 세월 동안 잃었던 딸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가득 채웠지요. 비록 윤희 회장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라고 해도 이제는 미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잠깐의 대화를 나눈 뒤 미래가 핸들을 잡은 차는 고요하게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서로가 말없이 있어도 묘한 따뜻함이 차 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이유로 더는 서로를 미루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집 근처에 도착해 차를 멈추었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늘 보던 달과 별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듯 했어요. 윤희 회장이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말했어요. 밤 공기가 차갑지만 상쾌하네. 내 손목에 있는 두 팔찌처럼 너와 내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이 순간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미래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럼 내일 뵐게요, 엄마. 그녀는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결심한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윤희 회장은 대답 대신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문을 올리고 출발 준비를 하면서도 침묵 속에서 묵직한 행복을 느꼈죠. 결국 서로가 바라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더 이상은 혼자만의 질주가 아니라 함께 걷는 행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차가 천천히 멀어지고 미래는 아파트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 헤드라이트를 남긴 채 사라져가는 윤희 회장의 차, 그리고 달 아래 놓인 도시 풍경이 함께 겹쳐 보였죠.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내일이 찾아올 거야. 그녀는 속으로 희미한 기도를 올리듯 그 말을 되뇌었어요. 달빛 사이로 작은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숨이 멎을 듯 긴 하루를 보냈지만 결국 두 모녀는 소중한 걸 되찾았죠. 이수진의 따뜻한 보살핌, 최윤석의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스스로 걸어온 미래의 지난 시간들까지 모두가 어우러져 가족이란 이름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고요한 밤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를 찾아낸 인연을 더 단단히 다지고 있었어요.
마치 별과 달이 긴 밤을 환하게 비춰주듯 두 사람의 앞길에 펼쳐질 모든 날들은 이제 더욱 빛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순간이었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